인사이트 링크 5 레슨 11 델타 지문 분석입니다. 자, 우선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사전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 델타라고 하면은 삼각주라는 뜻이야. 삼각주는 이렇게 본문에서 설명이 되겠지만 삼각형 모양처럼 생긴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 간단하게. 그래서 이 데이터는 수학 기호에도 알파, 베타 등등이 있듯이 이렇게 데이터라는 기호가 있거든. 이 삼각형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본문 제목은 삼각주입니다. 자, 바로 델타가 무엇인지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델타는 델타는 뭐뭐이다 하고 지금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Delta is an area of land. 델타는 어떤 땅의 영역이래요. 어떤 땅의 지역이래. 땅이라는 거지, 아무튼 간에, 그치? 땅인데, 여기 뒤에 보이는 that이라는 친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네요. 요 구조 손으로 한번 다시 적어볼까? 앞에 명사가 존재해주죠. 또 여기 있네. An area of land라고 명사가 있고 그 뒤에 대시 나와서 이렇게 어떤 건지 수식을 해줄 수 있어. 어, 어떤 건지 볼까? Forms, 형성된대요. 어디에? 강의 입구에. At a river's mouth. 어떤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이 시작되는 어떤 입구 부근에, 입구 쪽에 형성되는 아주 어떤 땅의 지역이 바로 델타라는 거지. 지. This region looks like a triangle. 이 지역은, 자, 여러분, region 또 적자. region. 이 지역은 looks, 뭐처럼 보인다라는 뜻이죠. looks like. 여기는 지금 전치사 like가 사용되고 있는데, 자, 왜 그랬을까? 바로 뒤에 삼각형이라는 명사가 나오기 때문이지. 요게 규칙이 있는데 한번 적어볼게요. 주어가 나오고 look이 나오잖아. look이라는 동사가 나오면 그 뒤에는 형용사가 와야 돼, 얘들아. 그 예시가 뭐가 있을까? 너 슬퍼 보인다. 이런 말이 있죠. 이렇게. 주어 뒤에 look이 나오면 그 뒤에는 형용사가 와야 돼.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명사를 쓰고 싶으면 누구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걸까? 보세요. 주어가 나오고 look을 쓸 건데 이번엔 그 뒤에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가 나오고 싶어. 이것처럼 생겨 먹은 거지. 응?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 그 뒤에는 like가 따라 나와줘야 돼. 그래야 명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triangle 하고 명사가 있으니까 이 앞에는 like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지역은 삼각형처럼 생겼다. 다음, therefore, 자, 적읍시다. therefore,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뜻이에요. 그러므로. 꼭 기억하세요. 자, 인과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떤 흐름이 이어지려나 봐. 자, 그러므로 그것은 was named after. 오케이. 자, 또 적읍시다. name after.
자, 이름을 지을 건데 얘 이름을 따서 짓는 거예요. 그치? 누구누구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다. 이름을 딴 거지. 우리 가장 처음에 만들어내거나 가장 처음에 발견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어떤 지역명이라든가 뭐 노벨상, 상의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법률 같은 것도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짓기도 하죠. 자, 여기서는 지금 수동태라는 문법 개념이 사용되었어. 바로 비동사 뒤에 과거 분사를 쓰게 되면은 수동태라고 하거든. 이 수동태라는 것은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당하는 것이지. 그치? 그래서 이름을 따서 지은 게 아니라 이름이 지어진 거지. 그것은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무엇의 이름을 땄는지 볼까? 그리스 문자 델타구나.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말했던 그리스 문자 델타, 요 수학 기호로도 쓰이죠. 삼각형을 닮았기 때문에 그리스 문자 삼각형이랑 똑같이 생긴 요 문자를 따서 이름이 지어졌다라는 거죠. 다음, How do deltas form? 자, 주어, 동사. 우리 지금 두로 시작하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어수는 두, 주어, 동사, 원형. 요 구조를 띄고 있어야 하겠죠? 자, 어떻게 델타가 형성될까? 알았어. 델타가 어? 강 입구에 생기는 지역이라는 것도 알겠고, 삼각형을 닮았다는 것도 알겠고, 그래서 삼각형처럼 생긴 그리스 문자를 그리스 문자에서 이름을 따서 지은 것도 알겠어. 근데 대체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건지, 어떻게 하면 땅이 삼각형 모양으로 형성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The first, a river flows a long way to the sea. 강이 flow. flow가 무슨 뜻이에요? 흐르다 이런 뜻이지. 명사로는 흐름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동사로 쓰였네요. 그래서 강이 흐른다. 어떻게? 아주 먼 길을 따라서 어디로 흐른대? To the sea. 바다로 흐른대요. 강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 자, as it flows에서 여러분이 as에 좀 주목을 해줄 건데 접속사 as가 지금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을지 한번 느낌으로 맞춰보세요. 설명은 해주겠지만 자, 한번 생각해봐. 해석해 볼게요. 자, 흐른데요. 그것이 흐른다. 아,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건 강이겠지요? 그것이 흐른다. 그것이 나른다. 여기서 그것도 강일 거예요. 강이 흐른다. 강이 나른다. 무엇을 나르는지 봤더니 혼합물이래. 막 이것저것 뒤죽박죽 막 섞여 있어. 물이 막 물 속에 막 섞여 있는 거야. 뭐가 섞여 있는지 봤더니 흙도 섞여 있고 돌도 섞여 있고 강이 흐르고 흙과 돌의 혼합물들을 나르고 이때 접속사 as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뭐뭐 하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강이 흐르면서 이 느낌으로 해석해주면 되겠죠. 7번 문장으로 이동해보면 자, This is called sediment. 자, 어휘 하나 정리할게요. sediment라고 하면은 침전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속에 섞여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물질들이 물속에 섞여 있고 그걸 포함하고 있는 그 물, 여러 물질들이 속에 섞여 있는 그런 물들, 이런 침전물이라고 하죠. 가라앉아 버린 거야. 가라앉은 어떤 물질들이 있는 그런 물, 침전물. 영어로는 sediment라고 합니다. sediment. 자, 이것은 불린다. 자, 지금 또 수동태가 사용되고 있어요. 비동사가 나와주고 그 뒤에 과거분사. 뭐라 불러? 수동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부르다가 아니라 불리다로 해석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린다. 아, 침전물이라고 불려요. 침전물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혼합물을 말하는 거겠지. 요 흙과 돌덩이가 섞여 있는 혼합물. 요 혼합물이 바로 침전물이라고 불린다는 거지. 자, near the river's mouth, 어디 가까이 근처의, 그치. 강의 입구, 강의 어귀. 강의 어귀 부분에서는 말이야, 유속이 느려진대요. 유속이라고 하면 이제 흐르는 속도 말하는 거지, 물이 흐르는 속도가 이렇게 산을 타고 빠르게 내려오다가, 어? 점점 느려진다는 거지. 이렇게 가속도를 받아서 내려오다가 강이 시작되면은 여기서 이제 경사가 완만해지면서 흐르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지. 그치? 무슨 내용인지 이해 가지요? 자, as a result라는 표현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as a result는 결과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나를 수 없다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 no longer이 있기 때문이지. 자, 적어봅시다. no longer 하면은 더 이상 뭐뭐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no 자체가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긍정문에 썼어야 돼.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no라는 말이 이미 아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틀려요. 왜냐면 아니다와 아니다가 중복이 되기 때문이지. 우리 부정의 부정은 뭐야? 긍정이잖아. 그래서 이 no longer이라는 표현은 지금처럼 앞에가 긍정의 형태를 띠고 있어야 돼. 그래야 부정과 만났을 때 결국에 부정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써줘야 돼.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적으로? 물의 속도가 느려졌잖아. 빠르게 흙과 돌을 흘러서 이렇게 나르던, 그리고 혼합물을 나르던 물의 속도가 느려졌으니까 그 결과 더 이상 나를 수 없대요. 모든 침전물들을 나를 수가 없다는 거지. 속도가 빠르면 그 물이 흐르는 힘으로 무거운 돌도 나르고 흙 뭉치들도 나를 수 있는데 유속이 느려졌으니까 이제 모든 것을 나를 수가 없다는 거야. 일부는 나를 수 있겠지. 자, 그때 이 침전물들이 떨어진다? 왜? 어디로 떨어질까? 이쪽으로. 아, 강의 바닥으로 가라앉는다라고 해석해주면 되겠구나, 여기서는.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어요? sink. 단수형이었네? sinks.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여러분, 느낌 와? 삼각주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느낌 오죠? 가라앉고 가라앉아서 물의 표면 위까지 올라와 버리나 봐. 사람이 두 발로 밟고 설 수 있는. 음. 그래서 그것이, 자, build up, 쌓이다라는 뜻이지. overtime, 아주 중요한 시간 표현인데요.
over 뛰고 time 요 두 단어가 나타내는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over time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쌓인대. 그리고 델타를 형성한다. 델타를 형성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접속사 and가 얘들아, 접속사 and가 연결해주고 있는 두 말을 봤더니 쌓인다, 형성한다. 동사와 동사를 연결해주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형태가 같아야 돼요. 얘도 S로 끝나니까 얘도 S로 끝나야지. 그렇다면 왜 S로 끝나야만 했을까? 주어가 3인칭 단수 이시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이동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델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알아봤어. 정리해 볼까? 자, 물이 흐릅니다. 물이 흐르는데 그 속에 바위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바위들이 있고 조그만 돌도 있겠지. 여기 모래들도 많이 있어. 흙들도 있어. 이게 막 엄청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흐르다가 여기 완만해지는 지역을 만났네. 이제 속도가 조금 느려졌어. 그러다 보니까 이 무거운 것들은 더 이상 흐르지 못하고 가라앉는다는 거야. 가라앉아. 근데 이것들이 점점 쌓이고 쌓여서 여기 위에 흙도 덮이고 또 모래층, 돌층, 흙 덮이고 뭐 나면은 사람이 두 발로 서 있을 수 있는, 아, 못 그린다. 그림은 그리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사람이 두 발로 서 있을 수 있는 땅이 형성되는 거고 그 땅의 모양이 삼각형처럼 생겼나 봐. 왜냐면 물이 흐르면은 퍼지겠지, 이렇게. 퍼질 거 아니야. 그러다가 더 이상 퍼지지 못하고 여기서 끝나는 거지. 이 부분, 요 부분이 델타라는 거야. 삼각주. 자, 삼각주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를 봤는데 이번에는 삼각주가 중요하대잖아. 왜 중요할까? Because they benefit their surrounding areas. 왜 중요한지 자, 첫 번째 이유 아니지 첫 번째 이유는 여기서부터 나오고 자, 왜 중요할까에 대해서부터 이제 알아볼 거예요. 그들은 이롭게 한대요. 자, 단어 적을게요. benefit 하면 동사로 어디 어디에 이롭다라는 뜻이 있어. 물론 여러분 알고 있듯이 명사로는 이점, 혜택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동사로 쓰였나 봐. 왜냐면 그들이라는 주어 뒤에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이롭게 한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죠. 어디를 이롭게 한대요? 그들의 주변 지역을. 자, surrounding이라는 단어 또 정리해 볼게요. 이런 뜻이야. surrounding 하면은 주변에 인근에라는 뜻이에요. surrounding areas에다가 benefits를 준대잖아. 삼각주가 주변 지역을 이롭게 한대. 어떻게 이롭게 하는지 첫 번째를 봤더니 그들이 도와준대요. 무엇을? purify, 정화하다라는 뜻이에요. 물을 정화하는 것을 도와준대잖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얘들아 생각해봐. 바위랑 돌이 이렇게 서로 막 얽혀 있어. 응? 그러면 이 속을 물이 통과할 거 아니야. 이렇게 이 속들을 막 물은 통과를 하겠지. 물을 액체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겠어? 재밌다 이거.
미안. 너무 재밌어서 멈출 수가 없네. 조금만 더 해도 돼? 자, 이제 그만할게. 이렇게 물이 통과를 하는데 이 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쓰레기라든가 오염물질이라든가 더럽고 좋지 않은 것들이 어떻게 되겠어? 걸러지겠죠.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문장 구조인데 여기 여러분 이상한 거 혹시 눈치 못 챘어? purify가 동사로 정화하다라며. 그러면 얘가 동사잖아. 앞에 이미 동사가 있는데 뒤에 동사가 바로 또 연달아서 나오네? 이상하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바로 help라는 동사의 특징 때문인데 이 help는 무엇 무엇 하는 것을 돕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돕다라는 의미라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쓸 수가 있어.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투부정사 하는 것을 돕다. 근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to는 말이야 생략을 할 수 있다. help의 특징이야 그게. help는 이 to를 안 쓰고 그냥 바로 동사가 또 이어져도 돼. 그렇게 되면은 이 사이에는 to가 숨어 있는 거구나. 생략한 거구나. 그래서 they help purify water. 그들은 물을 정화하는 것을 돕는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지요. 자, 그러면 물을 정화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똑같이 델타가 되겠지. 이 삼각주. 봅시다. 어떻게 이 델타가 물을 정화하는지를 봤더니 as가 또 나오네요. 우리 아까 앞에서 했던 거 기억나? 뭐뭐 하면서 이런 뜻이었잖아. 물이 흐르면서 어떻게 흐른대? 천천히 델타를 통과하면서 물이 델타를 통해서 천천히 흐르면서 어떻게 된대요? 수동태가 또 쓰이고 있네. 아, 되게 자주 쓰인다, 얘들아. 그치? 여러분, 여기 보이는 filter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도 필터라고 하지, 여과하다라는 뜻이야. 걸러내다라는 뜻이야. 근데 여러분, 수동태가 쓰였으니까 걸러지다, 여과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자, 자연적으로, 그치? 인간이 개입할 필요가 없어. 인위적으로 어떤 장비를 쓰거나 도구를 쓰거나 사람의 힘이 들어갈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여과가 되어진다는 거지. 델타 덕분에. Moreover, 자, 게다가라는 의미로 얘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거기서 끝이 아닌가 봐. 게다가 그 침전물들, 어떤 침전물? 우리 맨 처음에 쌤이 이야기해줬던 거 기억나? 한 번만 다시 적어볼까? 이렇게 명사가 나오고 그 뒤에 대시 나와서 이렇게 꾸며줄 수 있다고 했죠? 지금 그 대시 여기서 한 번 또 나온 거야. 예, the sediment that forms deltas. 아, 델타를 형성하는 침전물까지가 이렇게 주어가 되는 거구나. 델타를 형성하는 침전물들, 뭐 그 돌이랑 흙 이런 게 되겠죠. 이 침전물들, 델타를 형성하는 침전물은 포함하고 있대. contain. 과연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 봤더니 아주 많은 영양소들, 영양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대. 그래서 어떻게 비옥한 땅을 만들어낸대요. 여기서 비옥하다라는 건 뭐냐면 얘들아, 땅이 기름지 되는 거야. 작물 같은 거, 농사 지을 때 땅이 너무 메마르거나 너무 축축하면은 잘 자랄 수 없겠지. 근데 여기서 비옥하다는 건
땅이 적당히 기름져가지고 농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땅, 그런 땅을 비옥하다라고 말을 해, 얘들아. 그런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델타가 제공한다. 델타가 제공한다. provide, 제공하다. 무엇을 제공하는지 볼까요? 아, 방금 했던 얘기네. 아주 좋은 땅을 제공해 준대요. 무엇을 위한? 농작물을 키우기 위한 크롭이 바로 얘들아, 농작물이죠. 자, 여러분, for은 전치사였어요. for은 전치사니까 그 뒤에는 반드시 ing가 와야 돼. 우리 이런 거 뭐라고 불러? 동명사라고 부르잖아. 동명사는 얘들아, 명사지, 명사?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와야 했잖아. 그 개념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확인할 수 있네요. 그 아주 좋은 예시로 얘들아, 나일강, 저기 어디 있어? 아마존? 아마존 좀 밀림 지역이 있지. 나일강이 흐르잖아요. 나일강. 그 나일강이 형성한 델타, 나일 삼각주가 되겠네. 는 나일 삼각주는 아주 좋은 예시다. 이것의 자, for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Egyptians, 이집트 사람들이 have grown and harvested. 오, 여기까지가 다 동사. 엄청 어려운 문법이 얘들아 여기서 사용이 되었어. 우리 중학생이 되면은 아마 배워볼 수 있는 문법인데 그것은 뭐냐면 현재 완료라는 시제야. 시제 이름이 얘들아 현재 시제도 아니고 과거 시제도 아니고 현재 완료 시제인데 이거는 선생님이 간단히만 가르쳐 줄게. 나중에 문법 시간에 조금 더 디테일을 배워봐요. 뭐냐면 주어가 나오고 동사의 과거형 있잖아. 이렇게 쓰게 되면은 얘들아 그냥 단순한 과거의 일을 나타내게 되는 거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얘들아. 이렇게 되겠지. 요거 미안 얘들아 요거 점이에요 점. He studied English. 그는 영어를 공부했다. 과거에 말이야 과거에. 여기 과거 시제 쓰였잖아. 그래서 이 남자는 과거에 공부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모르겠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건 걔가 과거에 공부를 했다는 사실밖에 없잖아 얘들아. 그래서 지금 상태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써볼게, 얘들아. 요렇게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봐봐. 그는 공부했다. 영어를 공부를 한 거야. 과거에 영어 공부를 했는데, 어? 가지고 있네? 언제? 요거 시제가 뭔데? 현재잖아, 현재. 영어를 과거에 공부를 했는데, 그 상태를 지금도 가지고 있대. 그 말은 뭐야?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행동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현재 완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현재 완료의 형태는 얘들아, 이렇게 써줘야 돼.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스터디드는 더 이상 동사의 과거형이 아니라 과거 분사, 즉 PP였던 거야, PP. 왜냐면 have PP, has PP 이렇게 PP를 써서 나타내야 되거든. 선생님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지금 have인데
왜 여기는 has예요? 너무 좋은 질문이지. 왜냐면 위에서는 주어가 Egyptians하고 복수였고 밑에는 he 하고 단수니까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17번 질문을 보게 되면은 얘들아, 이집트 사람들이 수천 년 전 과거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길러오고 있고 수확해오고 있는 거지, 얘들아. harvest, 재배하다 이런 뜻이죠. 길렀으면은 수확해야지. 농작물을 거기서 기르고 재배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거기가 가리키는 곳은 바로 앞문장에서 말한 나일 삼각주에서 한다 말하는 거겠지, 그치? 자, lastly, 마지막으로, 벌써 마지막이네요, 여러분. 장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끝으로 본문이 끝이 날 건가 봐. 자, 델타가 제공한다. 엄청난 집이 된대. 엄청난 집을 와일드라이프에게 제공한대요. 자, 와일드라이프 하면은 이렇게 와일드와 라이프의 합성어로 야생 생명체들, 그렇죠. 야생 동물을 말하는 거예요. 자, for example, 그 예를 들어서 인도에 있는 어디 선더반 델타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인도에 위치해 있나 봐. 그 델타가 만들어냈대. 창조했다. 무엇을? diverse habitats. 자, 어려운 어휘가 연달아서 나오고 있네요. 요거 다 필기해 볼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diverse라는 단어는 다양한 이런 뜻이야. 다양한. 그래서 누구랑 같아요? various. 이런 표현이랑도 바꾸어서 쓸 수 있겠죠. 다양한 무엇을 만들어냈을까? habitat. habitat면은 서식지. 살아가는 곳을 뜻하는 거죠.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서식지. 다양한 서식지를 만들어냈대. 인도에 있는 선더반 델타가. 그리고 그것은 포함한다. include 하면은 또 적자 include 포함하다. 뭘 포함하는지 볼까? forests and wetlands. forest와 wetlands를 포함하고 있대요. 풀숲이 우거진 밀림숲도 형성했고 또 wetlands, 습지, 축축한 땅이 젖어 있는 그런 늪지대, 습지도 형성했대. 다양한 서식지의 예시가 바로 forest랑 wetlands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그것은 엄청 좋은 장소래. perfect place. 누구에게? 얘네에게. for numerous animal species. 자, 어려운 단어들 또 나왔어요. 요거. 그리고 여거. 자, 어휘 정리 마지막까지 가볼게요. numerous. 자, 발음은 new예요, new. numerous 하면은 수많은 이런 뜻이지, 얘들아. 수많은. 여기 number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치? 우리 알파벳 B가 빠져 있지만 number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지. 근데 발음 조심할게요. numerous입니다. 수많은 동물, species. 이렇게 species 하면은 종이란 뜻이에요. 식물 종, 동물 종, 종족 할 때 그런 종. 수많은 종족들한테 완벽한 장소가 되어준다는 거지. From tigers to oyster. 호랭이부터 오이스터는 굴이죠, 굴. 굴은 물 속에 살잖아. 그래서 육지 동물인 호랑이부터 여기 수생물인 굴한테까지 아주 완벽한 장소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델타는 멋있는 장소야 하면서 끝이 납니다. 자, truly라는 부사가 수식을 해주고 있는데 truly는
진짜로. 이런 뜻이죠. 델타는 진짜 멋있는 장소야. 여기까지가 레슨 11의 본문 내용과 사용된 표현, 문법, 어휘 등등에 관해서 지문을 분석을 해보는 영상을 찍어봤고요. 녹화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공부가 되길 바랍니다. 수고했어요.